오늘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은 삼성 SDS 금융 컨설팅 팀의 조남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전한 AI를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접근 방안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실 2년 전 리얼 2023 컨퍼런스에서도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세션 발표를 마치기 전에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냐면 그때 많은 고객사를 만나고 이제 C레벨 고객을 만났는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금융회사인데 우리 회사 AI 서비스 중에서 과연 위험한 AI 서비스가 있냐? AI 위험이 뭐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AI 거버넌스를 한다면 어느 부서 누가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해서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AI 거버넌스라는 게 AI 서비스도 아니고 당장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더랬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그동안 고객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위험입니다. 위험한 AI는 뭐냐? 저희가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헌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신력이 있는 많은 기관들의 그런 자료를 참고하고 여기 OECD도 있고 미국의 NIST도 있고 캐나다 정부도 있고 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AI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뭐냐? 왜냐하면 결국 위험이라는 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불확실성이죠. 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률은 얼마나 되냐? 그리고 만약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심각도는 얼마가 되냐? 그게 위험이죠. 그래서 이 많은 과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또 금융 전문가, AI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위험을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표시된 것처럼 지금 체크 표시돼 있고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들은 금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기 개인 공동체는 금융사로 따지면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있고 또 조직은 금융회사 자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리스크를 프로파일링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보안 위험, 소비자 차별, 프라이버시, 그리고 투명성, 통제 실패가 금융사의 대표적인 위험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걸 가지고 또 정성적인 기법, 정량적인 기법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저희 회사가 컨설팅했던 회사에서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5% 내외의 AI 서비스가 고위험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AI가 금융사에 있더라.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죠.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미 많은 회사를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획이나 AI 기획 전략 부서에서 가장 많이 이걸 주도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IT 기획부나 정보보호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고객사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통제에 해당되는 건데 디지털 기획이나 이런 AI 기획 부서는 이 사업을 기획하는 쪽인데 여기서 통제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통제라는 측면에서 좀 누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셨던 것도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AI라는 게 지금 특히 굉장히 새로운 기술인데 기술을 모르는 어떤 통제부서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통제는 잘하지만 또 기술을 모르면 제대로 통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와 기술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디지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고, 한시적으로는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디지털 기획 부서가 하는 것도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을 보면 이제 해외 사례입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글로벌 100대 금융기관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약 22개 회사가 AI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 이것을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서 공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공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또 저희가 몇 개 회사는 이제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실행 조직이라면 이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기획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여기가 한 45%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리스크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운영 리스크부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쪽이 리스크 조직이겠죠. 그래서 한 32%가 있었고 나머지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내하고 마찬가지로 AI 기술을 잘 모르면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실행 조직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진행이 되면서 리스크 조직으로 옮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현재 이렇게 많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사실은 이 우리가 내부 통제라는 것은 중복된 1중, 2중, 3중의 그런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부서가 1차 통제를 하고 또 리스크 관리 부서가 2차 통제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를 시급히 준비해야 될 까닭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첫 컨설팅을 했던 게 2023년도 1월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 저희가 말씀드린 그 고객들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 AI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고객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 보호다. 혹시라도 AI가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데 이걸로 인해서 고객의 피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고 또 어떤 회사는 거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결국에는 회사에 이런 피해가 생기고 고객의 피해가 생기면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이 반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영진에서 결단을 내려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작년 금년에는 우리가 금융사에서 또 혁신금융 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 조건으로 AI에 대한 안전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그런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또 이걸 준비하는 회사도 있고 지금은 저 끝에 보시다시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고 다음 달에 입법 예고고 이제 연말에 확정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사실은 지능법이지만 그 법의 31조부터 35조에 보면 뭐 규제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안전성과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 조항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많은 그 금융사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임박해서 서두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규제는 아래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지금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도 많이 리스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전통적인 ML에서는 좀 우리가 알려진 리스크였다면 생성형 AI가 계속 적용이 되면서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처음에 방정식을 풀고 미적분을 하고 이랬다는 기억이 있으실 텐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또 우리가 빨리 시작하는 게 위험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2년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AI 리스크와 도전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약간 좀 피곤하실 겁니다. 좀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AI 관련된 영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배급사의 공식 트레일러에서 가져온 장면입니다. Hi Megan, I'm Katie. It's nice to meet you, Katie.
Do you want to hang out? Okay. Megan, your goal is to protect Katie from harm, both physical and emotional. 생성형 Is that a AI입니다. doll? Model 3 피지컬이지만 generative Android. Megan, for short. I can't believe you made this. I love it. KD라는 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친구가 되는 게. Honestly, like she's part of the family now. Eat the toppings, Katie. Research shows if you force a child to eat vegetables, they'll be less likely to choose those 할루시네이션입니다. foods 우리가 as 잘 알고 adults. 있는. Is that so? Yes, experts say Megan, turn off. 턴오프를 했는데 I won't let anything harm you.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Megan! What's wrong with you? Don't worry, Katie. I won't let anything harm you. 자, 이 메간이라는 것은 그 모델 3 제너레이션 안드로이드의 약자인데 정확하게 생성형 AI고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보면은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죠. 다만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게 호러 무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인공지능 윤리에 관련된 영화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인공지능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를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인공지능 위험이 지금 영화인데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또 금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 생성형 AI로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금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AI하고 비교했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같지만 그 피해를 유발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좀 더 심각하고 새로운 리스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쓰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금융 범죄나 시세 조작, 그래서 악의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초거대 모델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견과 불공정도 그리고 데이터 위험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오작동 도미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능이 좋은 그런 생성형 AI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끼리 요즘에 대화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연쇄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AI 이제 3대 강국을 지향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 생성형 A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풀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또 소송도 발생하고 있는 워킹 리스크, 그러니까는 그 리스크가 아주 살아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생성형 AI로 인해서.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절차적 통제. 이게 기존에 저희 컨설팅에서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요. 내부 원칙과 규정을 만들고 조직을 셋업하고 이 조직 역할을 만들고 거기 매뉴얼 만들고 이런 방법이죠. 두 번째는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사례는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나온 사례이긴 한데 이 공정성에 대해서 그 툴을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 왼쪽에서는 공정성을 측정해야 된다. 사전에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모델이 가진 공정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수천 번, 수만 번 이터레이션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매뉴얼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툴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툴만 도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툴만 도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내부 규칙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임의적이고 그렇죠? 불특정하고 임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지 AI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 우리 머신러닝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검증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기법들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사에서 신용평가나 체포, OCR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고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의 성능이나 공정성, 설명 가능성을 측정해 왔습니다. 저희 컨설팅 팀에서 그동안 사실 이런 지표를 제시하고 그 모델의 유형, 그러니까는 이미지냐, 텍스트냐 이런 모델의 유형에 맞게 많은 지표를 제시해 오고 또 이 지표를 또 현장에서 검증하는 그런 컨설팅을 해왔는데
생성형 AI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좀 커버를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면 여기에 사용하는 많은 기법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컴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하는데 컴퓨전 매트릭스에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성형 AI 아웃풋은 정답이 없습니다. 개방형이죠. 그래서 이 평가가 주관적이고 그리고 프롬프트가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전통적인 예를 들면 뭐 리그레션 모델은 아주 간단하죠. 근데 저기는 수십억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이 뭔지 추론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뭐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기관과 AI 사업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이것 말고도 많은데 작년 초에 발표된 45개 연구기관들이 공통으로 이런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그 이후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건 좀 한계가 있는 게 LLM 모델의 신뢰성의 검증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한계점이죠. 물론 LLM 모델을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파급력이 크니까요. 그럼 뭐 연구기업만 하고 SDS는 뭘 하느냐? 삼성 SDS도 AI 리스크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많은 세션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컨설팅은 물론이거니와 생성형 AI 플랫폼도 개발하고 그 안에 들어간 탑재되는 모델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저희는 국내외 그리고 이제 산호세의 연구소도 있어서 여기서 최신의 그런 AI 안전성 관련된 그 트렌드를 연구하고 이걸 다시 내재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실제로 AI 서비스를 다양한 업종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I 안전성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주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 AI와 관련돼서는 여기 보면 LLM 세이프티 가드레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소개들은 저희 패브릭스 플랫폼에 들어가는 건데 프롬프트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풋이 뭐 텍스트로 되기도 하고 다른 문서로 되기도 하지만 인풋 레벨에서의 그런 가드레일 필터링이 있고 또 생성형 AI에서 아웃풋에 대한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여기 가드레일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체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제일브레이크 같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검증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우리 생성형 AI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좀 더 색다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SDS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컨설팅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컨설팅 팀에서 해온 것들인데요. 23년도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5년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많은 금융사 고객들이 관심을 가져 오셔서 오늘까지 한 14개 금융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의 목적은 그 단건의 컨설팅 AI 거버넌스 컨설팅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좀 더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모델과 보다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게 저희 컨설팅의 사실은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AI 거버넌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플랫폼이 뭐냐? 잘 알다시피 저희 패브릭스도 소개드렸지만 여러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여기 보면 포탈도 있고 API도 제공이 되고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오케스트레이터도 제공이 되고 LLM도 다양하게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작업들이 자동화돼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할 수 있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근데 AI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플랫폼 개발 운영에도 플랫폼이 필요하지만 AI 거버넌스도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버넌스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 제도적인 그런 통제도 가능하지만 이제 기술적 통제도 가능한 것이죠. 주로 이제 제도적, 절차적 통제는 이 포탈 단위에서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통제는 이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AI 윤리성, 규제 준수,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감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로그나 보안 관리 그리고 AI를 관리하는 조직 전체가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구상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플랫폼이 어떤 모습이냐? 일단 뭐 절차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포탈이 가능할 겁니다. 전체 AI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볼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위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고위험인지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구체적인 지표를 볼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 포털 기능이 있겠고 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만약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 위험성을 사전에 발견해내기 위해서 이제 레드팀을 기법을 레드팀을 많이 쓰는데요. SDSN 연구소에서 이런 레드팀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단계에 있는데 어태킹 프로프팅 자체를 LLM 생성형 AI를 통해서 창출해내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LLM을 공격하고 여기서 나온 답변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오토노머스 레드 티밍을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이 오류가 있는지 오류가 없는지 오류가 있다면 이걸 다시 보정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은 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통제와 기술적 통제를 함께 구현하는 것이 저희가 구상하는 AI 거버넌스 플랫폼입니다. 이런 구상은 비단 삼성 SDS만 한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많은 그 솔루션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도 다 각자의 그런 거버넌스 기능을 통제 기능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리서치 기관과 또 투자 조사하는 기업 그리고 저희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거버넌스 플랫폼을 조사하니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AI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한가 이 솔루션들이 그리고 평가 검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AI 모델 및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가능하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뭐 이 많은 솔루션이 각자의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기능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규제 준수입니다. 이 플랫폼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정하고 반드시 해야 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규제 준수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무 운영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획 개발하는 담당자들이 쓰기 쉽고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면은 우리가 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측정해야 되는 많은 지표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가진 AI 서비스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자동으로 또 인계치를 정해 가지고 빠르게 확인을 해서 중단을 하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플랫폼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니까 금융사에는 지금 AI 거버넌스 관련돼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컨설팅이나 완료했거나 아니면 자체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한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 거버넌스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을 도입한 회사가 없는데 일부 도입한 회사가 있고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AI 거버넌스 컨설팅은 완료했고 삼성 SDS를 통해서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했다 그러면 삼성 SDS의 생성형 AI 플랫폼은 일부 거버넌스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는 완료했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AI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입을 통해 가지고 전체의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거버넌스 컨설팅이 안 됐는데 최신의 ML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최신의 ML 플랫폼은 성능이라든지 뭐 설명 가능성 같은 일부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부 통제 절차가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기능들을 정규 절차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사 차원에서 전체 통제할 수 있고 조직의 역할을 수립하는 등의 컨설팅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컨설팅 완료했는데 거버넌스 플랫폼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하셔야겠죠. 만약에 삼성 SDS가 이 컨설팅을 했다면 별도의 PI 없이 바로 구현할 수 있을 이 컨설팅을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둘 다 안 했다, 그래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삼성 SDS한테 맡겨주시면 이 둘 다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2년 전에 3가지 질문을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도 3가지 질문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AI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느냐 또는 대처할 준비가 됐느냐. 두 번째, 생성형 AI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역량을 갖추었느냐. 세 번째, AI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전략은 무엇인가? 만약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답을 얻지 못하셨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